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6년 IMF 세계 경제 전망, 2025년과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을 했고, 주요국의 성장률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1월 19일 저녁에 2026년 1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IMF는 연간 4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전망이고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망은 수정 전망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글로벌 이코노미 스테디 어미드 디버전트 프로스라고 했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는 다양한 요인 속에서도 안정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기술 주도 호황 속에서 관세 충격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IMF는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인공지능 투자 급증, 재정 통화 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의 상방 요인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 10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한 3.3%로 2026년은 0.2%포인트 상향한 3.3%로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심각한 무역 혼란과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전망에 따른다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은 3.3%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작년 10월 추정치에 비해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개선은 미국과 중국이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망은 전 1년과 대체로 변함이 없으며 세계 경제가 미국 관세 충격의 즉각적인 영향을 떨쳐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그룹은 2025년 성장률은 1.7%, 2026년은 1.8%로 예측을 했습니다. 신흥개도국은 2025년 4.4%, 2026년 4.2%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성장률은 재정 부양 및 금리 인하 효과, 무역 장벽 관련 하방 압력 완화, 양호한 작년 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 회복세 시행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2025년 2.1%, 2026년 2.4%로 전망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우에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유로화 절상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부양,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2025년 1.4%, 2026년 1.3%로 전망을 했습니다. 독일은 2025년 0.2%, 2026년 1.1%로 전망을 했고 프랑스는 2025년 0.8%, 2026년 1.0%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효과로 2025년 1.1%, 2026년 0.7%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 중 중국은 재정 부양 및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로 2025년 5.0%, 2026년 4.5%로 전망을 했고 인도는 2025년 7.3%, 2026년 6.4%로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2025년 4.3%, 2026년 4.5%로 전망을 했으며 브라질은 2025년 2.5%, 2026년 1.6%로 전망을 했으며 남아공은 2025년 1.3%, 2026년 1.4%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0년
금년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는 국가를 정리해 보면은 인도가 6.4%, 필리핀 5.6%, 인도네시아 5.1%, 이집트 4.7%, 중국 4.5%, 사우디 4.5%, 나이지리아와 카자흐스탄이 각각 4.4%, 터키의 4.2% 등으로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보는 국가는 이태리와 일본이 각각 0.7%, 러시아 0.8%, 프랑스 1.0% 등으로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25년 1.0%, 2026년 1.9%, 2027년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작년 12월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B 즉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대체로 2.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글로벌 물가 상승률의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서 2025년 4.1%, 2026년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나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의 물가 증가 효과로 2%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중국은 현재의 낮은 물가 수준이 점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AI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국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AI의 생산성,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에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전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AI 붐이 사그러들면은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서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에는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보는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한 정책 과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는 긴급한 지출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역량을 재건하고 공공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약속이 요구된다. 재정 완충 장치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장기적인 지출 압력과 건전한 부채 관리 가능을 포함한 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해야 하며 성장 친화적인 조정과 관련해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은 재정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합리화하며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출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수요 충격에 대한 대응책은 중기 재정 지속 가능성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범위한 보조금 및 기타 산업 정책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설령 사용이 적절한 경우에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재정 제약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피하기 위해서 산업 정책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비용 편입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건전한 국가의 통화 정책 결정자들은 예측 중심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며, 해당 국가가 부정적인 수요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면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위험이 억제된다는 전제하에 경제 활동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법적 및 운영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 지배의 위험을 피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시키며 중앙은행이 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술 관련 투자 붐은 관할 국가별 차이를 고려할 때 다양한 정도로 실질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시장 선호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거시경제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외환이나 위험 프리미엄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IMF의 통합정책 프레임워크는 맞춤형 정책 대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 기조와 더불어서 일시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나 자본 흐름 관리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산가치 평가의 불확실성과 취약성이 커짐에 따라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시나리오 분석의 활용을 확대하여 거시경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준비 태세는 해당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 회복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상충 관계와 과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시장과 교육, 규제 체계, 경쟁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은 생산성과 잠재 생산량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도입,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시스템 투자 등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활용하면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 경제의 재균형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속 가능성의 핵심 요인인 세계 경제의 재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